네, 안녕하세요. 네, 네이버 파스의 이명현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 OOS 2.0의 다음 세대 이제 버전이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그 기존 버전과 다음 버전에 대한 차이점 이런 소개를 하고, 그리고 다음 버전으로 저희가 넘어가는 적용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운 점,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컨트리뷰션 했던 경험들, 이런 내용들을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은 앞의 내용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위에 애플리케이션 단위죠. 그래서 자바 개발자들한테 친숙한 약간 좀 스프링 쪽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스프링 시큐리티 OOS 2.0이 주 내용이 될 텐데요. 혹시 2.0 적용을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여기 해보신 분. 토이 프로젝트로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뭔가 실 서비스에 해보신 분 있으시면은 다들 좀 고생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시큐리티 OOS 2.0에 관련해서 이제 로드맵,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해 발표한 로드맵에 대해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또 OOS 2.0 플로우, 인증 플로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증 방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오소라이제이션 코드 그란트 플로우를 간단하게 언급하고, 그리고 OOS 2.0의 스프링에서 OOS 2.0 스펙을 서포트하는 프로젝트들, 비교들을 한 후에, 그리고 전환 과정에서 컨트리뷰션 했던 경험을 공유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스프링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중에서는 OOS 2.0 스펙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한 개가 아니라 몇 개가 있는데요. 보시면 간단하게 좀 많이 들어가는 레파지토리로도 이렇게 스프링 시큐리티 OOS가 있고, OOS2 부트. 네, OOS를 이제 부트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죠. 그리고 클라우드 시큐리티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또 프로젝트가 시작된 스프링 시큐리티, 기존 시큐리티 프로젝트 안에서 OOS2 모듈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또 스프링 소셜이 있습니다. 이렇게 OOS 2.0 스펙을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우선 스프링의 이름을 단 프로젝트만 큰 것만 5개가 있는데, 혹시 얘네들의 차이점을 아시는 분 있나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스프링 소셜 같은 경우에는 또 보면은 소셜 안에 메인 프로젝트가 4개 있고 인큐베이터 프로젝트 2개, 그리고 35개의 커뮤니티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렇게 2.0 스펙을 지원하는 스프링 프로젝트가 분산되어 있고 많은데, 스프링 시큐리티 OOS 팀에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데 도대체 나는 어떤 프로젝트를 사용을 해야 되냐, 그리고 또 많은데 왜 스프링 시큐리티 5 버전에서는 또 새로운 버전을 만들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프링 시큐리티 팀에서는 새로운 이제 OOS 2.0, 시큐리티 안에서 시작하는 OOS 2.0의 골과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2.0의 골은 첫 번째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OOS 2.0 지원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통합을 해야겠다.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내가 어떤 프로젝트에서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경우에 사용해야 되는지 혼란이 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통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2.0에 다양한 익스텐션 스펙들이 있어요. RFC 익스텐션 스펙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 기존 구조에서는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떠오르는 인증 방식으로 오픈아이디 커넥트 1.0이 있고요. 오픈아이디 커넥트 1.0 예전에 오픈아이디랑은 또 달라요. 다음 버전이라고 보면 되고요. 조세라고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사이닝 앤 인크립션, 그러니까 JWT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 웹토큰 그 스펙을 지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앞에 스프링 시큐리티 OOS2 기존의 레파지토리가 커스터마이징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불만들도 많았죠. 요구사항들도 많았고, 그런 커뮤니티 피드백을 기반으로서 다시 재설계해서
사용 편의성을 개선하겠다라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시큐리티 OS2를 적용을 해보고 고생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큐멘테이션이 안 돼 있어요. 그냥 간단한 기본 샘플 코드와 그 샘플 코드 가이드만 나와 있지 뭔가 도큐멘테이션이 잘 안 돼 있어서 안 그래도 어려운 프로젝트가 더 어려워졌죠, 적용하기가. 그래서 도큐멘테이션을 자세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 어떤 플랜으로 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스프링 시큐리티 5점대 버전, 5.0.0 릴리즈를 하면서 OS2 클라이언트 버전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JWT를 지원하는 조세 버전도 같이 내놨고요. 하지만 이제 OS2 설정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모듈이 있죠. 클라이언트 모듈이 있고요. 오소라이제이션 서버 모듈이 있고요. 토큰을 보관하고 발급해준 오소라이제이션 서버가 있죠. 그리고 유저 정보, 유저 리소스를 제공해주는 리소스 서버가 있습니다. 아직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직 새로운 시큐리티 OS2에서는 클라이언트만 우선 제공이 돼 있고요. 리소스 서버는 아직 한참 만들고 있습니다. 5.1.0 버전에 9월 말에 5.1.0 버전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그때 아주 완성된 것도 아니고 아주 조금의 이제 리소스 서버 코드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아직 오소라이전 서버 코드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19년 초로 잡고 있는데 한 중수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이런 새로운 시큐리티 OS2 프로젝트는 한참 개발 중인 과도기적인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앞에 기존의 프로젝트 그리고 다음에 지금 개발 중인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하기 전에 OS 2.0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플로우를 한번 설명을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리소스 오너는 뭐 브라우저 저 자신 아니면 또 브라우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브라우저가 우리의 서버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웹 서버를 활용을 하죠. 인증을 하고 활용을 하는데 먼저 브라우저에서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인증 요청을 합니다. 인증 요청을 했을 때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이제 로그인을 해라라고 로그인 페이지로 리다이렉트 시켜줍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하기 하면은 페이스북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을 할 거고요. 네이버 로그인으로 눌렀을 때 네이버 로그인이 안 되어 있으면은 네이버 로그인 페이지로 랜딩을 시켜줄 거예요. 그럼 이제 리소스 오너는 로그인하는 사람이죠. 로그인을 완료를 하게 되면은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치겠죠. 그리고 인증을 하게 되면 오소라이제이션 서버에서 그 인증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오소라이제이션 인증이 된 결과의 코드 값을 반환을 합니다. 코드를 가지고 이제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는 그 코드를 받아서 그 코드로 다시 오소라이제이션 서버한테 액세스 토큰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소라이제이션 서버에서는 다시 액세스 토큰을 발급을 해주고요. 이 액세스 토큰을 가지고 이제 유저 서비스 리소스 서버, 그러니까 유저의 정보, 현재 로그인한 사람의 이름, 아이디, 여러 가지 프로필 정보,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리소스 서버에 액세스 토큰을 가지고 요청을 하면은 이제 그 프로필 정보를 응답을 하게 되죠. 이런 과정을 거쳐야 이제 OS 2.0 로그인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릴레이를 하게 됩니다. 브라우저와 애플리케이션 서버와 리소스 서버와 오소라이제이션 서버 계속 왔다 갔다 릴레이를 하게 되는데 이런 릴레이 과정을 OS 댄스라고 하고요. 이런 OS 댄스 과정에서 하나라도 뭔가 조금 어긋나거나 엇박이 나오면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죠. 에러 페이지를 만나게 되거나 제대로 로그인이 안 되거나. 그래서 굉장히 약간 좀 까다로운 경향이 있습니다. OS 2.0을 설정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OS 2.0 스펙은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한 OS 2.0의 여러 개 프로젝트가 이미 흩어져 있죠. 그 흩어진 프로젝트들과 새로운 프로젝트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 시큐리티 OS 기존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메인 레파지토리였죠.
메인 레파지토리에서는 뭐가 어떤 기능을 지원하냐면은 OOS 1.0 스펙 때 생겨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OOS 1.0을 지원을 하고요. 그 이후에 OOS 2.0 스펙이 나오면서 OOS 2.0도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스프링이랑 스프링 부트의 요즘 추세에 따른 어노테이션 기반의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설정해 보신 분들은 이 어노테이션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시큐리티 OOS2의 튜토리얼 가이드나 또는 여러 많은 분들이 정리해 놓은 뭐 블로그나 글들 또는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오죠. 그런 글들에서 전부 다 이런 어노테이션으로 간단하게 설정을 해서 구현하는 것을 토익 프로젝트로 구현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JWT 모듈을 추가를 하면은 JSON 웹 토큰을 지원을 하게 되죠. 간단합니다. 요거 어노테이션만 붙이면 가장 간단한 OOS 2.0 클라이언트 인증, 그리고 리소스 서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토큰까지. 그러면 스프링 시큐리티 OOS2 부트는 또 어떤 프로젝트냐? 지금 스프링 부트가 2점대를 진행하고 있죠. 근데 1.5점대까지 지원을 하던 프로젝트고요. 앞에 이 스프링 시큐리티 OOS를 부트 환경에 맞게 지원을 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스프링 부트에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로퍼티스에서 간단한 프로퍼티 값 설정만으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설정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죠. 스프링 시큐리티 OOS2 부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큐리티 OOS2의 리소스 ID, 프리퍼 토큰 인포, 또 클라이언트 ID, 클라이언트 시크릿 이런 프로퍼티들을 설정을 함으로써 바로 설정을 할 수 있게 OOS2 설정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합니다. 거기다가 Enable OOS2 SSO 그리고 스프링 소셜 지원, 유저 인포 토큰 서비스 이런 추가적인 OOS 2.0에 없는 추가적인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스프링 클라우드 시큐리티 프로젝트가 또 따로 있어요. 이거는 기존 또 이 OOS 프로젝트에 스프링 클라우드 줄 프록시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추가 모듈입니다. 크게 이제 4개 기능이 있고요. 기존 OOS에 추가 4개 기능이 있고 액세스 토큰 컨텍스트 릴레이, OOS 로드 밸런스 클라이언트, 그리고 페인 리퀘스트 인터셉터, 토큰 릴레이 필터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요거 로드 밸런서는 리본을 이용해서 로드 밸런싱, 그러니까 OOS 인증 서버가 있겠죠. 줄 프록시 같은 게이트웨이 입장에서 OOS 인증 서버에 요청을 해서 인증을 받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게이트웨이를 통할 때. 그때 스프링 클라우드, 그 마이크로 서비스 이런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생존성을 위해서, 서버의 생존성을 위해서 인증 서버도 여러 개를 둘 수 있어요. 한쪽에 몰리지 않기 위해서 로드 밸런싱을 지원을 하고요. 이거 페인이라는 클라우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자세히 얘기는 안 할게요. 그리고 하나 좀 자세히 조금 더 언급해 볼 만한 게 OOS2 토큰 릴레이 필터라는 게 있는데 줄 필터 서포트를 해주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프로퍼티스로 프록시의 OOS의 라우트에서 이 서비스 이름이에요. 커스터머, 스토어스, 레코멘데이션 서비스 이름인데 서비스 이름에 OOS2 패스로 논 이런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설정에 따라서 이제 게이트웨이 줄 프록시를 통해서 뒤에 하단인 다운스트림에 있는 실제 서비스에 사용자가 보낸 액세스 토큰 인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서비스 네임에 OOS2라고 설정을 했을 때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이 줄 API 게이트웨이에서 이런 설정을 한 거죠. 리소스 오너가 여기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요청을 하기 위해서 게이트웨이 쪽에 액세스 토큰, 인증 토큰을 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줄 프록시에서는 이 설정을 보고 OOS인 것을 보고 내가 직접 인증 서버에다가 액세스 토큰을 던져서 이 액세스 토큰이 유효한지 또는 리프레시 토큰이 있으면 리프레시 토큰으로 또 리프레시를 시켜줄 필요가 있는지 그런 인증 확인 과정을 거치고 인증이 확인이 되면은 이 액세스 토큰을 다시 헤더에 담아서 다운스트림의 애플리케이션에
던져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는 설정입니다. 패스스루는 클라이언트가 던진 액세스 토큰을 가운데 게이트웨이가 인증을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다운스트림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그럼 애플리케이션은 클라이언트가 던진 액세스 토큰을 받아서 본인이 직접 액세스 오서라이제이션 서버에 내 액세스 토큰이 유효한지, 리프레시가 필요하지 않은지 인증을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또 유저 정보까지 프로필까지 받아와서 내 비즈니스 로직을 진행을 하겠죠. 아까 보시면 논이 있는데 논으로 설정을 하면은 게이트웨이에서 다운스트림을 내려줄 때 헤더에 있는 액세스 토큰을 아예 무시를 하고 지워버리고 내려줍니다. 이런 설정의 옵션이 있고요. 네, 그 스프링 클라우드 시큐리티에는 기존 시큐리티 OAuth2에 이런 추가적인 기능이 다입니다. 또 스프링 소셜이 있어요. 많이 이제 페이스북, 블로그 같은 데 보면은 페이스북, 트위터, 깃허브 이런 소셜 연동할 때 스프링 소셜을 사용한 예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스프링 소셜은 뭐 하는 거냐면은 소셜 API SDK를 제공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드인 이런 이제 API SDK를 제공해주는 거죠. 그래서 각 소셜별로 인증 방식을 최적화한 API를 구현을 했고요. 스프링 부트 1.5.x 버전에서는 이 스프링 소셜 토큰 서비스를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연동도 지원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증뿐만 아니라 피드 오퍼레이션, 페이스북의 프렌드 오퍼레이션, 라이크 오퍼레이션 이렇게 인증뿐만이 아니라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API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SDK를 제공해주는 프로젝트가 이런 소셜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이제 이 스프링 소셜 프로젝트들도 메인 프로젝트에서 물러나고 프로젝트인 엣디 그냥 뒤쪽으로 밀려나고 작년 11월 이후로 업데이트가 거의 없습니다. 스프링 소셜 페이스북에도 실제 페이스북 API가 디프리케이트된 버전을 아직 지원하고 있고 설정돼 있고요. 더 이상 버전 업데이트가 없어서 그대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에 이런 OAuth를 지원하는 스프링 프로젝트에 두고 스프링 시큐리티 프로젝트 안에서 OAuth 2.0 패키지를 만들고 모듈을 만들고 새로운 OAuth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을 했죠. 이게 도대체 뭐가 다르냐 기존의 앞에 거랑 조금 특징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멀티 테넌트 서포트를 합니다. 스프링 시큐리티 OAuth 연동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소셜 로그인 하는 로그인 페이지를 갔을 때 로그인 연동하는 게 여러 개 달려 있는 경우가 있죠.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하나만 연동해 놓지 않잖아요. 여러 개 돼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이제 멀티 테넌트 여러 개의 소셜 로그인을 쉽게 설정으로 쉽게 설정할 수 있게 지원을 합니다. 기존의 OAuth2는 어려웠어요. 그 설정을 하려면. 못할 건 없었는데 하려면은 결국은 어노테이션 기반으로 설정을 아까 쉽게 했던 것들은 전부 다 버려야 되고 하나하나 전부 다 새로운 필터, 각각의 필터로 다 재등록해주고 상속해서 오버라이드 해주고 서로 구현도 맞춰줘야 되고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근데 이제 설정만으로 간단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레지스트레이션이랑 프로바이더, 오스라이제이션 서버랑 유저 인포를 가져오는 서버의 설정을 명확하게 분리할 수 있게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좀 더 설정이 명확해졌어요. 앞에 OAuth 2.0에서는 사실 좀 경계가 애매했습니다. 설정의 경계가. 그래서 많은 이제 예제나 블로그 예제나 유튜브에 올라있는 영상이나 보면은 처음에 OAuth 2.0 튜토리얼 소개한다고 만든 프로젝트에서 전부 하나의 서버에 리소스 서버랑 오스라이즈 서버랑 클라이언트랑 다 설정해 놓고 연동됐다고 이렇게 간단한 튜토리얼 프로젝트가 많아요. 그게 서버를 여러 개 만들기도 튜토리얼인데 만들기도 어렵기도 하지만
설정 자체가 기존의 설정 자체가 이렇게 좀 분리가 되지 않고 모호한 설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유도가 됐던 것 같아요. 또 다른 기능으로는 Common OAuth2 Provider라는 이듐과 그거에 대한 클라이언트 레지스트레이션 빌더를 간단하게 제공을 해서 유명한 소셜, 구글, 페이스북, 링크드, GitHub, 그리고 옥타라는 오픈아이디가 있거든요. 그것들에 대한 설정을 할 때는 간단하게 여기 구글이라고 적으면은 바로 이 설정과 물려서 구글 설정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내가 얻은 OAuth 2.0 키, 시크릿만 세팅을 해주면은 쉽게 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거 외에 이제 내가 사내 OAuth 서버를 연동을 한다. 그 외에 다른 인스타그램 여기 없는 것들을 연동을 한다 할 때는 좀 더 이런 디테일한 토큰은 어디 URL에서 가져오고 유저 정보는 어디서 가져오는 설정을 더 해줘야겠죠. 그런데 이런 대표적인 커먼 OAuth 프로바이더를 제공을 하면서 이런 데 연동할 때는 쉽게 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 늘어날 수 있겠죠. 현재는 4개밖에 없지만. 그리고 플루언트 자바 컨피그를 지원을 합니다. 시큐리티 5.0의 OAuth2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스프링 시큐리티 프로젝트를 설정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설정을 많이 하죠. HTTP 안에 뭐 여러 이제 필터들도 세팅을 하고 등등등 뭐 여러 가지 CSRF 토큰 설정도 하고 등등 세팅들을 많이 하는데 기존의 OAuth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자바 플루언트 컨피그가 지원은 되지 않았었고 필터나 등등 뭐 여러 가지 리소스 서버, 토큰 스토어 이런 것들을 빈으로 등록을 해서 세팅을 해야 되고 그것조차도 좀 애매했습니다. 확장이 지원이 빈으로 등록하더라도 확장이 잘 지원이 안 됐던 부분들도 많고요. 확장이 많이 닫혀있던 구조였는데 5.x에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에서는 이렇게 자바 플루언트 컨피그를 지원을 하고 적절한 부분에 확장 포인트가 뚫려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필요하다면 오스라이제이션 엔드 포인트, 리다이렉트, 토큰, 유저 인포 엔드 포인트를 내가 확장한 구현체로 세팅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세팅을 안 하면 이제 또 가장 기본적인 구현체로 지원을 하겠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클라이언트 외에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사이닝 인크립션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님버스 조세와 JWT 그리고 님버스 OAuth 2.0 SDK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님버스 이게 뭐냐면은 오픈아이디 커넥트 1.0을 이제 스펙을 정의하고 RFC 스펙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JWT랑 이런 단체가 있는데 그쪽에서 표준으로 레퍼런스 프로젝트 라이브러리로 제공해준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OAuth2 프레임워크에서는 직접 JWT 구현체를 스프링 안에서 구현을 하고요. RFC 스펙에 맞게. 그리고 OAuth2 2.0 SDK도 직접 만들었었는데 이제 직접 만들기보다 이 표준을 활용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현재 5.0.0 버전이죠. 아직은 시큐리티 5.0.0 버전에는 클라이언트와 조세 프로젝트만 릴리즈가 돼 있고요. 리소스 서버는 한참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마스터에 올라와 있는 파일들은 이렇게 있고요. 베어러 토큰 필터, 그리고 토큰, 또 JWT 프로바이더 토큰 이런 파일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베어러 토큰 필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충분히 있을 만한 건데 계속 없었어요. 이번에 들어오게 됐는데 저도 이제 제가 관리하는 프로젝트에서도 베어러 토큰 필터가 없어서 직접 파싱을 하고 필터링 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 요게 들어오면은 요거를 교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부트 2점대 이상에서는 OAuth 2.0의 기본 스타터 기본 모듈로 이 시큐리티 5.x에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 프로젝트 OAuth는 메인테넌스 모드로 가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이어서
스프링 2.0에서도 이어서 연동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부트 오토 컨피그레이션 모듈의 디펜던시를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스프링 5에 웹플럭스 리액티브 서포트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지원이 아직 완벽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한참 개발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스펙들을 훑어봤습니다. 언급을 했고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기존 스프링 시큐리티 OS 9 OS2에서 새로운 시큐리티 OS2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잘 되는지. 왜 해봤냐? 시큐리티 팀에서 기존 9 OS는 이제 메인터넌스 모드로 간다. 메인 피처는 추가하지 않고 버그 픽스나 간단한 마이너 피처만 추가를 하겠다. 앞으로는 새로운 OS, 신 OS2의 개발에 피처 개발과 기능 개발에 집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프링 부트도 2점대로 제가 관리하는 프로젝트에서 올렸는데요. 2.x로 오면서 기본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본 OS2 모듈도 시큐리티 5의 새로운 모듈로 지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기존 OS에서 삽질 및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좀 빨리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인터페이스, 새로운 프로젝트의 인터페이스를 대충 훑어봤을 때 설계가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내가 필요한 부분의 확장 인터페이스들과 설정 부분이 제공된 것처럼 보여서 한번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해보자라고 도전을 해봤습니다. 네, 페이스북 같은데 뭐 여러 가지 기존 시큐리티 9 OS2를 설정하면서 고통받는 개발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 많이 삽질도 많이 했었고요. 왜 기존 프로젝트의 고통을 받고 있느냐? 원래 스프링 시큐리티 프로젝트 어려워요.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시큐리티 자체가 워낙 환경과 시스템과 비즈니스가 요구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프레임워크에서 공통화된 프레임워크에서 그것들을 다 확장을 포인트를 열어주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굉장한 필터 과정들과 추상화가 굉장히 돼 있고요. 그래서 시큐리티 프로젝트 자체도 어려운데 스프링 시큐리티 OS는 더 어렵습니다. 설정 자체가 더 어렵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클라이언트와 오스라이젠 서버, 리소스 서버의 설정 경계가 모호해서 나는 클라이언트만 필요한데 리소스 서버까지 참조를 하게 되고 약간 이런 모호한 설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헷갈려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따라가다 보면은. 도큐멘테이션도 잘 안 돼 있고. 그리고 어노테이션 기반 설정은 가장 기본적인 프로세스만 제공을 합니다. 조금만 이제 이 기본 프로세스를 벗어나는 환경을 요구사항이 들어왔을 때는 대응을 하지 못해요. 간단한 예로 아까 스프링 부트에 enable OS2 SSO 어노테이션 있죠. 그 어노테이션을 붙이면은 인증되지 않은 사람이 어떤 URL로 요청이 왔을 때 SSO가 동작을 해서 인증 페이지로 리다이렉트를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인증을 하고 인증이 완료된 후에 다 성공한 후에 사용자가 원하는 기대되는 반응은 페이지는 내가 처음에 머물고자 했던 페이지예요. 처음에 랜딩돼 있던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길 원하는데 그런 설정이 돼 있지 않아요. 처음에 홈으로 갑니다. 이런 설정들을 이제 추가를 해야겠죠. 그런 추가를 하려면은 이 어노테이션을 쓸 수가 없어요. 어노테이션 걷어내고 어노테이션 걷어낸 대신에 빈 찾아서 다 뒤져가면서 설정하고 그 빈에 연동되는 여러 서비스들도 다 연동을 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프레임워크들을 다 뒤져가면서 하나하나 직접 다 설정을 하게 되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네, 확장 포인트 적절히 오픈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SSO 그리고 여러 리소스 서버들의 커스터마이저 이런 확장을 프린시펄 익스트랙터 이런 것들이 왜 스프링 부트 지원 프로젝트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시큐리티 OS에 없고 부트 안에 있는데 이것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확장조차도 충분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결국은 아마 조금 실서비스에 구현해 보신 분들은 결국은 직접 필터를 상속을 하거나 여러 서비스, 토큰 스토어 등등등 지원하는 모듈들을 상속하고 내가 필요한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오버라이드한 재구성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뭐 이럴 바엔 내가 직접 구현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왜냐면 워낙 시큐리티 자체도 어렵게 복잡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5.0.0 OS 2.0으로 전환을 하면서 또 드는 생각이 느낀 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좋았던 거는 클라이언트 레지스트레이션과 프로바이더의 설정 구분이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읽고 분석하는데도 좀 덜 헷갈렸어요. 그리고 확장 필요한 이 기능 인터페이스랑 아까 봤듯이 자바 컨피그도 제공이 잘 돼 있어서 확장이 괜찮아 보였는데 인터페이스들은 잘 돼 있어요. 근데 인터페이스 안에서 여러 디테일한 확장들 있잖아요. 디테일한 옵션들을 조금 바꿔줘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직 안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직 생겨난 지,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프로젝트이고 그러다 보니까 요구사항들이 오지 않으면은 아직 그 요구사항들이 있어야 이제 하나씩 열리겠죠. 제 생각에는 못 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요구사항이 생기면 앞으로 버전업이 되면서 계속 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안 열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스펙도 아직 구현되지 않은 게 많습니다. 한창 개발 중이라서. 오소라이제이션 서버랑 리소스 서버는 아직 개발되지 않아서 내가 클라이언트만 개발하면 되면 상관없진 않지만 사용할 수 있는데 오소라이제이션 서버랑 리소스 서버까지 패키지로 내가 구축을 해야 된다는 상황에서는 오소라이제이션 서버랑 리소스 서버는 결국 기존의 OS 서버를 프로젝트를 써야겠죠. 아니면 직접 개발하거나 다른 프로젝트를 쓰거나. 아직 초반이라서 버그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리고 기존 인터페이스들을 개선을 했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OS 2.0 스펙 본연의 복잡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렵습니다. 결국 하다가 마이그레이션에 실패했어요. 마이그레이션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목표를 바꿨습니다. 지금 5.0.0인데 5.1.0에 내가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목표로 내가 필요한 기능, 아직 없는 기능 또는 버그 때문에 진행하지 못하는 기능들을 구현되지 않은 스펙들을 내가 컨트리뷰션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바꿨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려고 앞에 배경들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설정을 하면서 시작하자마자 버그를 만납니다. 이제 자바 컨피그를 지원하기 때문에 OS2 컨피그를 설정을 하고 로그인 프로세스 URL을 설정을 했는데 이 설정하고 올리자마자 MP가 나는 거예요. 이 OS2 로그인 컨피거에서 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MP를 픽스하는 버그를 해결하고 머지가 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진행했어요. 그 다음에 액세스 토큰을 얻어오는 것까지 성공을 했어요. 액세스 토큰을 리소스 서버로부터 얻어왔는데 이 액세스 토큰을 이제 어디 토큰을 저장을 해야겠죠. 뭐 DB에 저장을 하든 쿠키에 시리얼라이저를 하든 레디스에 저장을 하든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럼 시리얼라이저를 해야 되는데 이 액세스 토큰 안에 토큰 타입이 있습니다. 액세스 토큰은 시리얼라이저블한데 토큰 타입이 시리얼라이저블 하지 않았어요. 이게 임플리먼트 돼 있지 않아서 얘를 DB에 시리얼라이즈 하는 순간 또 익셉션이 납니다. 이 버그를 보고 어느 정도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신규 프로젝트를 아직 아무도 신규 프로젝트에 실 서비스에 적용해 본 사람이 없다라고 거의 확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실 서비스에 적용했으면은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슈에 올라왔거나 이미 고쳐졌어야 되는데 아무도 이슈가 올라와 있지 않고 제가 이제 발견한 거죠. 왜 여기서는 몰랐냐? 여기 시큐리티 모듈의 테스트 코드에서는 기본인 인메모리 서비스에 스토어에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인메모리에서는 시리얼라이즈 하지 않으니까 버그 익셉션이 안 났죠. 근데 이제 이것을 JDBC, MySQL 이런 데 시리얼라이즈를 하자마자 버그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고쳤습니다. 네, 이제 이걸 고치면 머지가 되면서 이제 스냅샷 버전에서 이제 토큰을 저장하는 것까지 진행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다음 또 다른 설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클라이언트 설정인데 클라이언트 이제 OAuth, ID, 시크릿 값을 설정을 하죠. 그 스콥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스콥이 뭐냐면은 우리가 페이스북으로 소셜 로그인이나 뭐 구글 로그인 이런 것을 할 때 권한 체크를 하잖아요. 내가 이 정보들을 제공을 하겠습니다. 뭐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이런 정보들을 제공을 하겠습니다 하고 권한 체크를 하는 건데 이 스콥이 그 어떤 정보를 제공하겠다라는 명시하는 값이에요. 근데 이 RFC 6749 스펙에는 이 스콥 값이 널일 수 있다, 옵셔널이다라는 스펙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코드에서는 컴피가 올라오고 서버가 올라올 때 밸리데이션에서 스콥이 not empty라는 밸리데이션 체크를 하고 제가 스콥을 설정을 안 했더니 여기서 에러가 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내에 있는 리소스 서버랑 연동을 했기 때문에 사내에서는 스콥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내에서 OAuth 연동하는데 뭐 권한, 뭐 이름, 전화번호 이걸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없죠. 그래서 스콥을 사용하지 않아서 널인데 여기서는 빡빡하게 이제 체크를 했죠. 그래서 제가 이슈를 올리고 PR을 올려서 이것을 널러 옵션을 하게 올렸는데 이 이제 커미터가 RFC 스펙에는 옵션을 한 게 맞다. 그런데 이 값은 보안적으로 중요한 값이기 때문에 검증을 있어야 되는 걸로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이제 소셜 로그인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등등 소셜 로그인을 봐도 전부 다 이 스콥 값을 필수 값으로 명시를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내 서비스의 특성으로 사내 서비스에는 스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설득을 하고 이 널러블 하게 머지를 시켰어요. 진행하는 걸로. 인정을 해줬죠. 네, 이제 이 설정도 이제 진행을 해서 넘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다른 또 문제를 만난 게 있는데 연동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리퀘스트 처음에 인증 서버 리퀘스트를 날릴 때 추가적인 파라미터 정보를 우리가 로그인 성공이 완료됐을 때 필요로 한 정보들을 추가로 넘겨주고 로그인이 완료됐을 때 그 값을 보존해서 가져야 될 필요성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처음에 로그인할 때 내가 랜딩되어 있던 페이지에 대한 정보나 왜냐하면 로그인이 완료됐을 때 그 정보로 다시 리다이렉션을 시켜주게 로그인 석세스 핸들러를 구현을 해줄 때 써야 되죠. 또한 네이버 네아로 로그인이나 또 페이스북 로그인에서 제공되고 또 몇 가지에서 아까 스콥으로 보안 권한 설정에서 승인하겠습니다. 그걸 취소를 했을 때 다시 재동의를 받게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커스텀한 파라미터를 보내라라는 이런 스펙들이 각 소셜 로그인마다 다르게 있어요. 어쨌든 그런 익스텐션한 커스텀한 값들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이제 파라미터 값을 보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도 내부 사내 환경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그런 추가 환경을 위해서 추가 파라미터를 보내요. 인증 요청을 보낼 때 인증 URL 뒤에. 근데 요게 뭐 하는 거냐면은 여기에서 문제가 됐었는데 요게 뭐 하는 거냐면은 요청 리퀘스트로부터 인증 리퀘스트예요. 인증 URL 있죠. 로그인 URL에서 베이스 URL을 추출을 하는 로직입니다. 베이스 URL을 추출을 하는데 이 베이스 URL을 추출을 하면서 그러니까 뒤에 패스를 다 잘라내는 거예요. 추출하면서 뒤에 붙은 쿼리 파라미터를 없애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베이스 URL이 뭐 예를 들어서 로컬호스트 8080 뒤에 패스는 다 날아가는데 쿼리 파라미터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URL이 의도치 않게 만들어져서 또 로그인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임의로 쿼리 파라미터를 보냈을 때. 그래서 이 베이스 URL을 만들 때 뒤에 쿼리 파라미터를 없애라고 하는 코드를 넣었고요. 하나 넣고 보니까 또 웹플럭스 쪽 파일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있어 또 따로 PR을 넣었습니다. 또 험난하게 하나씩 PR로 뚫고 가고 있습니다. 또 개발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별거 아닌 건데 빌드를 할 때 막 밑에 워닝이 떠요. 자바독이 완성되지 않았던 그 워닝이 떠요. 그래서 이거 그냥 만들어 줬어요. 자바독 만들어 줘서 이것도 머지를 했고요. 근데 이제 뭐 거의 이제 인증까지 완료를 했고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 인증을 완료했으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액세스 토큰을 가지고 유저 리소스 서버에 요청해서 유저 프로필 정보를 얻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RFC 스펙에는 이 액세스 토큰으로 요청을 하는 방법이 3가지 스펙을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로 헤더, 오소라이제이션 헤더에 액세스 토큰을 담아서 요청을 하는 방법. 두 번째 폼, HTTP 메소드 포스트에 액세스 토큰을 바디로 이제 폼 바디로 던지는 방법. 그리고 쿼리, get 메소드에 뒤에 쿼리 파라미터로 액세스 토큰이랑 쿼리 파라미터로 던지는 방법. RFC에서는 3가지 스펙을 정의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시큐리티 5.0 버전에서는 이 3가지를 다 지원하지 않고 그냥 디폴트로 하드 코딩으로 헤더로만 서포트하게 돼 있어요. 웬만하면 헤더로 다 돼요. 페이스북, 깃허브 여러 가지 유명한 소셜 로그인들이나 전부 다 헤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또 공교롭게 저희 사내에 연동하는 유저 서비스에서는 헤더를 또 지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유저 정보를 못 가져온다고 에러가 났습니다. 사내에서는 포스트의 폼 방식으로 액세스 토큰을 달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하드 코딩 돼 있고 확장도 열려 있지 않아서 뚫려 있지 않아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컨트리뷰션을 했습니다. RFC에 정의가 돼 있다. 이 3가지 방법을 지원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 3가지를 정의하는 어스니케이션 메소드를 만들고 3가지를 정의를 해서 이 설정에 따라서 유저 정보를 리소스 서버에 요청할 때 액세스 토큰을 어떻게 담을지 그런 부분들을 작성을 해서 올렸어요. 이 파일은 이제 제가 처음 파일을 만든 거기 때문에 오서도 이제 제 이름을 넣었죠. 네, 이제 앞에까지는 이 사람이 뭐 그냥 땡큐 하다가 이제 굉장히 호의적으로 반응을 해줍니다. 뭐 great job 하고 뭐 네, 호의적으로 굉장히 해줘요. 뭐 we really appreciate it 뭐 합니다. 이제 설정을 넣었으니까 또 할 게 있어요. 스프링 부트에도 이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시큐리티에 넣은 것을 아까 스프링 부트에서 우리가 프로퍼티로 설정을 하잖아요. 프로퍼티로도 넣을 수 있게 스프링 부트에도 컨트리뷰션을 추가로 했습니다. 스프링 부트에 넣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넣으면서 또 제 이름도 하나 또 넣었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컨트리뷰션을 했던 거예요. 컨트리뷰션을 하면서 여기까지 하면서 거의 성공을 했는데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이슈 제기를 하고 뭐 커뮤니케이션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또 리다이렉트를 하잖아요. 오스 인증할 때 요청을 던진 다음에 로그인이 안 돼 있으면 그 페이스북이나 네이버나 그 로그인 페이지를 리다이렉트 하잖아요. 리다이렉트를 할 때 리다이렉트 URL을 만듭니다. 리다이렉트 URL을 만들 때 요청 후 리퀘스트에 아까 베이스 URL 있죠? 그 베이스 URL을 기준으로 만드는 리다이렉트 할 URL 앞에 호스트를 만드는데 앞에 프록시 서버가 있어요. 리버스 프록시가 있으면은 내 서버에 오는 정보는 베이스 URL은 로컬 호스트가 돼요. 왜냐하면은 같은 로컬 호스트겠죠. 아니면은 리버스 프록시에 프록시 서버 URL이 옵니다. 내가 만들어야 되는 리다이렉트 URL은 클라이언트가 던진 URL 호스트인데 내가 현재 커런트 리퀘스트 URI를 얻으면은 리버스 프록시의 URI가 나와요. 그러면 리다이렉트 URL을 만들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엔진엑스나 리버스 프록시에 아파치나의 엑스포워디드 이런 헤더들을 세팅을 해주죠. 이 세팅을 보고. 그런데 기존에 이제 OS2에서는 이제 URI를 얻어오는 방식이 엑스포워디드를 보지 않고 그냥 리퀘스트에 get 호스트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용자의 클라이언트의 리퀘스트 호스트를 가져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엑스포워디드를 보게 지원을 해달라라고 PR을 올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네 말도 맞는데 여기 스프링 시큐리티의 기존에 forwarded header filter라는 게 있는데 얘를 적용을 해봐라고 가이드를 해줬어요. 이거 굉장히 저 몰랐는데 좋은데 이 필터를 앞단에 시큐리티 필터 앞단에 세팅을 해주면은 서블렛 앞단에 설정을 해주면은 그 뒤에 넘어온 랩핑을 한번 해줘서 그 뒤에 넘어오는 리퀘스트에서 get host라면은 exported에 넘어온 호스트 기반으로 얻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하면은 실패한다라고 단위 테스트를 작성을 해서 요청을 했던 건데 요거 단위 테스트에서는 이 필터가 적용이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실패를 하죠. 근데 이제 앞에 필터를 세팅을 하면은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앞에 프록시를 두고 릴레이션을 하는 오스탠스를 하는 부분을 해결을 받고요. 또 다른 부분은 또 프린시팔 익스트랙터가 있습니다. 스프링 부트 쪽에 아까 익스트랙터 커스터마이저 쪽에 제공이 됐던 건데 이게 뭐냐면은 OS2로부터 유저 정보 프로파일을 가져왔어요. 프로파일을 가져와서 이 프로파일 정보 중에 내가 내 애플리케이션, 내 서버에서 유저 아이디로 사용할 값이 무엇인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메일로 아이디를 할 건지, 이름은 보통 하지 않지만 뭐 이메일로 할 건지 아니면은 뭐가 있죠? 어쨌든 다른 값으로 할 건지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깃허브에서도 그렇고 이메일 뒤에 주소 뒤에 떼고 앞에 프리픽스 값을 필요로 했어요. 하지만 이제 보통 유저 리소스 서버에서는 그런 값을 잘 주진 않죠. 주는 데도 있는데 뭐 사내 같은 경우는 4번 같은 것도 주기도 하죠. 그런 값을 주지도 않는데 이메일 정보를 얻어와서 결국은 유저 아이디로 사용하는 값을 내가 익스트랙트 할 필요가 있었어요. 기존의 OS2의 스프링 프로젝트에서는 프린시펄 익스트랙터라는 확장 포인트를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이것을 구현해서 이메일을 얻어와서 그것을 앞부분만 익스트랙트를 해서 유저 아이디로 썼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시펄 익스트랙터를 만들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가이드를 줬어요. 그것도 좋은데 요게 또 확장 상속이 안 되게 돼 있었거든요. 파이널로 돼 있었거든요. 클래스가. 그래서 확장도 할 수 없어서 유저네임을 얻을 수가 갈라낼 수가 없었는데 요 부분을 요렇게 네, 알려줬어요. 네, 뭐 요거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네, 그래서 요 부분도 해결을 받습니다. 계속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슈를 올리고 뭐 해결책을 주거나 PR을 올린 게 머지가 되거나 해서 진행을 하나하나 계속 해갔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리퀘스트 리졸버는 뭐냐면은 아까 계속 이야기한 대로 인증을 보낼 때 내가 인증 완료 후에 필요한 데이터들, 인증 완료 후에 어디로 리다이렉트 해라, 아니면 인증이 실패하면 어디에 에러 페이지로 리다이렉트 해라, 또는 어프로벌 스코업이 없을 때 다시 재승인하는 요청을 보내라는 추가적인 데이터들을 리퀘스트를 보낼 때 그 리퀘스트를 뭔가 어딘가 보관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인증이 다 끝나고 그 보관해 놓은 값들을 꺼내서 내가 어디로 리다이렉트 시키거나 제어를 할 수가 있죠. 그 부분에 또 확장이 없어서 또 이 리졸버인데 리퀘스트 리졸버인데 그 부분이 리퀘스트 리졸버가 또 파이널이에요. 클래스가. 이 부분도 확장을 이렇게 커스터마이저를 제공을 해달라라고 제가 제안을 하고 PR을 올렸었는데 뭐 다른 예시를 주면서 이렇게 하면은 네가 원하는 게 되냐라고 안 된다면은 파이널을 풀어줄까 네가 상속할래라고 얘가 또 가이드를 해주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가이드 해준 방식으로도 제가 진행을 하는데 충분해서 네, 뭐 이 정도 됐다라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또 다른 게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기보다는 새로운 아직 5.0에는 없고 5.1에 진행하고 있는데 새로운 클래스가 생긴 거예요. 이 클래스 봤는데 인터페이스가 좀 별로라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확장에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얘기를 해주죠. 이렇게 네가 제안해 준 것도 좋은데 기존의 방식에 이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막 설명 길게 해줍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리젝트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자료 만들면서 다시 가보니까 제가 제안한 게 데이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리젝을 했는데 보니까 그때 이제 설명해주고 리젝하는 사람 말고 다른 커미터가 자기가 필요해서 넣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뭐 제가 PR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필요한 부분이 또 들어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현재 5.1.0의 스냅샷 기준으로 저는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5.1.0 릴리즈가 발표가 되면은 현재 운영 중인 실서비스에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5.1.0의 릴리즈 예정은 9월 21일이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스프링 기반의 OOS 2.0 구현을 준비한다면은 좀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게 우선 스프링 소셜은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디프리케이트 됐고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프로젝트입니다. 오소라이즌 서버랑 리소스 서버는 아직 시큐리티 5.x에 미구현돼 있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풀세트가 필요하다면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기존 OOS의 오소라이즌 서버와 리소스 서버를 가지고 클라이언트는 새로운 클라이언트로 연동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 또 어려움이 많겠죠. 네, 앞에서 제가 진행한 것처럼 5.1.0에서 제가 한번 저희도 이제 사내에 많은 복잡한 환경이 있어요. 그 환경들을 다 뚫고 필요한 것들을 다 개선을 많이 했고 그 외에도 또 개선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5.1.0이 릴리즈 했을 때는 한번 클라이언트 모듈 적용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각자 회사에서 인증 쪽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제가 했던 과정을 거치면서 버그를 발견하거나 필요로 하는 스펙들이 발견될 수가 있어요. 또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면은 제가 했던 것처럼 컨트리뷰션 하는 기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거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커스터마이징도 많이 필요 없고 환경도 많이 복잡하지 않고 그냥 구글, 페이스북 로그인으로 간단하게 설정만 하면 된다라고 하면은 써볼만 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지원이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아직 과도기이기 때문에 미구현 스펙이 많아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컨트리뷰션을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거 이전 구 OOS를 쓰든 이 새로운 OOS를 쓰든 어느 것도 다 학습 비용이 높습니다. 직접 구현하는 것도 방법인데 또 그런 인증 환경이 복잡하다라면 또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아까 말했던 OOS 댄스 과정, 릴레이 하는 과정에서 하나라도 어긋나면은 추적하기 어려운 버그들이 많이 나옵니다. 합이 잘 맞아야 돼요. 클라이언트도 잘 이게 맞아야 되고 오소라이즌 서버, 리소스 서버, 브라우저 얘네들이 모두가 합이 좀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접 구현하다 보면은 뭐 그런 부분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제가 컨트리뷰션 진행했던 공유는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새로운 코드들을 보면서 뭐 느낀 부분은 몇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 웹플럭스를 지원하다 보니까 비슷한 코드가 두 벌로 존재를 해요. 웹플럭스 지원하는 쪽은 리턴 타입이 모노 플럭스로 리턴을 하죠. 그리고 기존의 웹플럭스가 아닌 기존 서블릿 기반의 코드들은 뭐 객체를 그대로 리턴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리액티브 이런 거 붙은 것들이 거의 비슷한 코드로 벌로 존재해요. 그래서 이런 애들 이거 하나 뭔가 컨트리뷰션 버그가 있거나 컨트리뷰션 하게 되면은 얘도 같이 봐야 돼요. 얘도 비슷하게 아마 버그가 내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죠. 또 다른 특징으로는 상속보다 컴포지션 확장을 선호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클래스들이 서비스나 클래스들이 파이널 클래스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앞에 내부 메소드들도 그렇게 확장 포인트들을 많이 두지 메소드 익스트랙트로 프로텍티드로 이렇게 돼 있지도 않고요. 이게 약간 의도인 것 같아요. 상속보다 직접 이제 람다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지금 보시면은 OOS2 유저 서비스를 얘가 OIDC 유저 서비스를 한번 감싼 애를 또 만들었죠. 이렇게 컴포지션 방식으로 뭔가 확장이 필요하면은 확장을 해라라고 선호하는 설계 방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좀 더 안정적인 방식으로 프레임워크를 운영하려면은
상속을 열어주는 것보다 컴포지션이 우선은 좋고 필요하다면 상속으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확장을 해서 사용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편할 수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불변객체를 선호합니다. 이런 파일들이 전부 다 불변객체예요. 전부 다 파이널로 돼 있고 세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뭔가 이 값들의 변경이 필요하면은 위더 같은 것, 빌더나 위더를 제공을 해서 아예 새로운 그 값만 변경된 새로운 값으로 생성을 하게 설계가 돼 있어요. 불변객체를 선호하고 있고요.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이제 어노테이션을 지금은 없는데 5.1에서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컨트롤러에서 바로 접근했을 때 이 오소라이즈드 클라이언트를 가져올 수 있고요. 오소라이즈드 클라이언트 안에는 인증된 정보, 오스니케이션 정보랑 그리고 액세스 토큰, 리프레시 토큰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을 꺼내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기초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네. 단일 서비스를 지원을 하는 그러니까 서비스가 하나로 봤을 때 굳이 인증 서버, 인가 서버를 반드시 두 개로 나눠야 되고 뭐 그런 아닙니다. 아니요, 반드시 나눌 필요는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간단한 그냥 단일 서버면은 아까 뭐 그림 비슷하게 지금 이렇게 있으면 요거 하나로 그냥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스턴스를 물리적으로 나눠야 된다라기보다는 개념적으로는 한 인스턴스에서 개념적으로는 구분이 명확하게 역할 구분이 돼 있어야 관리가 쉽고 명확하죠. 이제 이건 인스턴스 단위로 나눈다기보다는 물리적인 것보다는 개념적으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발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